자, 이번에는 신문 저희가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산 반도체 원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방산 절충 교역 제도를 별도로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이 운영하는 제도 중 한국만 특정된 것으로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원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해제, 유점자 변형 생물체 관련 규제 완화와 농산물 수입 허용 확대 등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 인상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가 도입될 경우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50%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4대 그룹 회장들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첫 회의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함께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핵심 한 건은 내일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상호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5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11.9% 증가한 130억 6천만 달러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주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품목도 전반적으로 성장하며 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수출은 60억 4천만 달러로 1.2% 증가했으며 전기차 수출이 39%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차가 각각 39%, 3% 증가하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공급 증가로 단가가 하락한 데다 대미 수출액이 66%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이후론 상호관세 등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도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자율주행 산업이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맞물리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는 바이두가 6세대 자율주행 모델 RT6와 자동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이도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두, 화웨이, 비아디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미디어 리서치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이 올해 3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24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시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되며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 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인데요. MBK 파트너스는 2월 28일 신용등급 강등 확정 후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더 이른 시점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회계감리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채권을 판매한 신영증권,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가 전액 변제 및 대주주 사재 출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에서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이슈라든지 해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